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꾸민걸 PC와 함께 하시는 고객님이십니다. 한 6년 전에 이제 꾸민걸 PC에서 정비가 잘 된 중고 PC를 구매하시고 사용하고 계시다가 아무래도 세월도 흘렀고 또 최근에 하시고자 하는 게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리니지 클래식입니다. 다소 구동하기에 버거움이 있어서 새로 PC를 구매하러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예전처럼 그 중고 PC를 구매를 염두를 하고 오셨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꾸민걸 PC는 중고 PC를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 정말 성능 좋고 정비가 잘 된 중고 PC를 효율적으로 진짜 현명하게 구매가 가능했었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분별한 중고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좋지 못한 상품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있고, 또 새 PC와의 또 가격적인 부분이나 또 앞으로 더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런 뭐 사용 기간들을 다 감안해 보았을 때 새 PC가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현재 새 PC만 제작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시점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적인 AI의 급속적인 수요로 인해서 SSD와 메모리의 가격이 정말 3배 이상, 그 이상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오늘이 가장 젊고 PC도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말에 고객님도 인정을 하시면서 중고 PC를 보러 오셨는데 새 PC 구매 제작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6년 동안 큰 고장 없이 잘 사용하셨고 또 이번에 새로 구매하시는 PC도 제가 과하지 않게 그 고객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용도와 또 예산 안에서 견적을 짜 드렸는데 고객님께서는 견적의 내용도 보지도 않으시고 바로 결제를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꾸민거 PC를 믿고 신뢰하시는 마음을 제가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객님의 마음을 제가 잘 알기에 정말 정성스럽게 또 고객님을 생각하면서 조립과 세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대량 생산적인 조립보다는 뭔가 사뭇 다를 것이고 또 명품을 만든다는 마음가짐으로 제가 고객님을 생각하면서 제작을 하였기에 진짜 뭔가 다르긴 다르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역시 PC 오프라인 매장 21년 차인 꾸민거 PC는 어떻게 PC 제작을 하고 또 출고 테스트를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이 도착하였습니다. 꾸민거 PC는 재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재고가 있다 그렇게 되면 저도 사람이기에 이 재고 소진을 위한 견적서를 짜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고 또 무엇보다 제품별로 부품별로 무상 AS 기간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온전한 무상 AS 기간을 보장받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넓은 시야로 견적을 짜기 위해서 재고 상품을 두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고객님께서 오케이 컨펌 내려주시고 제작 의뢰를 해주시고 또 이제 결제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상품을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메모리라든가 SSD 가격이 워낙 폭등해가지고 개인별로 저도 업체이지만 개인별로 구매 제한 개수를 두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저도 일단은 어렵게 제품을 수급을 하였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U는 라이젠 5600 정품입니다.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제가 제품별로 무상 AS 기간을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요즘에 그 부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뭐 알리라던가 뭐 해외 직구 등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게 되는데 온전하게 한국에서 그 AS를 받으실 수 없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한국 상품을 그 상품 판로를 넓히기 위해서 알리에다가 올려놓은 상품이면 몰라도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직구가 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 시장에서 AS를 받으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감안하고 저렴하게 구매를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또 꾸민과 PC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 뭐 해외 직구라던가 이런 제품들은 제가 취급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의 기간 3년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진짜 가격 폭등했죠. 이 틈 사서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그 제조사의 제품들이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께서도 주의하셔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처럼 가격이 너무 비쌀 때의 메모리에 대한 선택은 일단은 메이저 브랜드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무상 AS 기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삼성이라던가 뭐 SK 하이닉스 이거를 구매를 하셨다. 그렇게 되면 무상 AS 기간은 1년입니다. 지금처럼 진짜 비싼 시국에 메모리를 1년 만에 물론 그 이상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메모리는 고장이 잘 안 나는 부품 아닌가요? 라는 선입견을 일단 버려야 됩니다. 고장이 나는 부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잘 되는 부품들도 보지만은 또 안 돼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그 상황들도 굉장히 많이 접하기 때문에 메모리도 분명히 고장이 날 수가 있는 부품이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무상 기간 1년에다가 유통기한 감안해서 1년 6개월까지는 해주는데, 너무 짧죠. 우리는 더 오래오래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1년 6개월 만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 큰 비용을 들여서 또 사야 된다는 그런 또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고객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일 제품으로 제가 선택을 했고요. DDR4 8기가짜리 2개, 이것도 10만 원이 넘어가는 제품이죠. 굉장히 비싸죠. 이 제품을 또 무엇보다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무상 AS 기간이 제품이 생산되는 동안 우리는 계속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메모리가 고장이 나더라도 이 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동안이다. 그렇게 되면은 무상으로 AS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제품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게일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뭐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거, 또 저도 이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뭐 초도 불량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아주 괜찮게 잘 만든 메모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D 같은 경우에는 무상 AS 기간 5년이고요. SSD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듣보잡 지금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ADATA XPG 이 제품도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고, 또 256으로 하기에는 너무 용량이 적죠. 요즘에 게임의 용량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적어도 512기가 이상은 조금 선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D램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어서 보다 우리는 안정성 있게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는 SSD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뭐 상세 스펙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체 유명한 모델이고요. D램 탑재, 그 다음에 무상 AS기간 5년,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5060으로 견적을 드렸었는데, 고객님께서의 예산 안에서의 요리조리 제가 조율을 하다가 5050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 세대를 사용하는 것보다 일단 고객님의 성향을 봤을 때는 한번 PC를 구매하시고 중간에 짜잔짜잔하게 돈을 들어가고 또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것보다 쭉 오래 한 방에 이제 쓰시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라는 걸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5050으로 선택을 했고요. 이걸로 이제 고객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임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충분하게 돌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님께서 리니지 클래식을 하지만 리니지 W의 스펙에 맞게끔 구성을 해달라고 하셨었는데, 그 안에서 제가 요리조리해서 5050으로 선택을 했으니까 이거 뭐 그래픽카드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도 다 마음에 들고, 또 성능이라는 거 제가 테스트를 다 해본 결과 일단 고객님께서 아주 대만족하시면서 잘 쓰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무상 AS 기간은 3년이고요. 또 이거를 이제 정품 등록을 하게 되면 2년 또 확대 보증이 되기 때문에 정말 아주 5년 동안은 아주 마음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그래픽 카드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를 한번 열어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항상 PC를 구매를 했다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 완성품만 보고, 이제 어디 업체에다 의뢰를 했다 하더라도 완성품 위주로만 보게 되는데, 저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과정이 있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래픽 카드 한번 열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보호 필름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말끔하게 다 제거를 해드렸습니다.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정격 700W 제품이고요. 무상 AS 기간은 6년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도 뭐 한두 개 팔아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보호 회로라든가 이런 것도 충실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그냥 기본기 단단한 그냥 파워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보드, 이 메인보드 역시 제가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메인보드이고요. 지금 한때 지금 품절이 됐다가 다시 시장에 나와서 이 제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A520M A 프로 제품이고요. 라이젠 5600과 아주 궁합이 좋은 메인보드입니다. 아주 성능 잘 뽑아주고요. 아주 이거에도 기본기 튼실하고 아주 단단한 메인보드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CPU 쿨러 같은 경우에는 팔라딘 400에서 디지털, 그러니까 쿨러 헤드 부분에 이렇게 이제 CPU의 온도가 나오고 있는 제품으로 선택을 했고요. 뭐 팔라딘 400 원체 유명하죠. 얘 같은 경우에는 쿨러 방열판도 그렇고 쿨러 팬, 요 팬 보이시죠? 이 팬이 130mm짜리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건 120mm짜리인데 그거에 대한 것보다 좀 쿨링적인 효과가 조금 더 좋게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원체 뭐 유명한 제품이라 이 내용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조립을 시작합니다. 자, 먼저 메인보드에 SSD를 장착을 했고요. 또 SSD를 장착할 때도 제가 일반적으로 메인보드에서 주는 나사는 고정 나사는 이 머리 부분이 조금 작습니다.
근데 제가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머리 부분이 좀 넓어서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고 조금이라도 좋게끔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그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명품도 작은 차이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이 나사의 머리통 크기, 뭐 크게 뭐 염두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뭐 충격이라던가 좀 오래오래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고정되는 부분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기 때문에 저는 이 나사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SSD를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U를 장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 쿨러 가이드를 장착을 했고, 이제 써멀 그리스를 도포를 해 드립니다. 써멀 그리스는 이제 CPU 쿨러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써멀 그리스도 있는데, 저는 아틱사의 MX4 제품으로 새로 도포를 해 드렸습니다. 뭐 알리라던가 이런 거를 보시게 되면은 아틱4, 소위 말해서 짝퉁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죠? 짝퉁을 만드는 거는 뭔가가 좋은 상품을 짝퉁으로 만들지, 진짜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제품을 짝퉁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얘는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써멀 그리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써멀 그리스는 CPU 쿨러와 쿨러 방열판 사이의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써멀 그리스에 도포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종류에 따라서도 대폭 CPU의 온도를 낮출 수가 있어서 그만큼 성능을 안정성 있게 뽑아낼 수도 있고, 또 내구성이라던가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을 발휘하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써멀 그리스 선택이라든가 도포하는 방법 등을 한번 염두하시고 잘 도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에 CPU 쿨러, 그 다음에 SSD 메모리까지 조립을 해서 기초 조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새까맣고 옆에가 물론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내부가 보이는 케이스를 사용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과 조금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제가 새롭게 이제 케이스를 추천해 드렸는데, 다크플래시사의 DS500 케이스입니다. 어항식 케이스고요. 정면부, 그 다음에 측면부 해가지고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되게 시야가 아주 시원해지는 케이스이고, 측면 2개, 그 다음에 후면부 펜 하나까지 있어서 쿨링 효과도 아주 좋게 기대할 수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립 전 케이스 내부 사진입니다. 먼저 파워 서플라이를 조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고정핀을 조립합니다. 메인보드 고정핀은 꼭 필히 메인보드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조립이 되어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케이스와 메인보드의 안정적인 결합, 두 번째는 무거운 그래픽카드의 안정적인 지지,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이제 파워 서플라이에서 나오는 24핀 케이블 있잖아요. 뭉태기로 되어 있는 거, 이거라던가 아니면 케이스에서 나오는 프론트 패널, 아니면 여러 가지 헤더들을 연결했을 때 메인보드 뒷판과 케이스에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보드 고정핀의 조립만 보더라도 얼마나 조립자가 세심하게 조립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저도 뭐 AS라던가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이런 거 다 조립이 덜 돼 있고 최소한의 나사로 고정돼서 오는 PC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럴 때는 좀 안타까움을 느끼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에 그 메인보드를 조립이 완료된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품 스피커도 장착을 합니다.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도 이지 디버글 레드라고 해서 메인보드에 자세히 보시게 되면, 컴퓨터를 켜게 되면 불빛이 4개가 깜빡깜빡 거리면서 이제 모니터 화면을 띄우게 되는데, 처음에 CPU, DRAM, VGA, 그 다음에 부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시각적으로 이제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CPU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CPU 쪽에 불이 들어와 있겠죠. 근데 비품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청각적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메모리 쪽에 문제가 있다, 삐삐삐, 뭐 그래픽카드 삐삐삐삐, 뭐 CPU 삐삐삐삐, 이런 식으로 메인보드 제조사라던가 제작사에 따라서 약간의 비품 패턴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은 정상적인 부팅을 알릴 때는 삑 하고 한 번만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PC를 켰을 때 분명히 삑 하고 한 번만 소리가 났는데 뭔가 모니터 화면이 출력이 안 된다. 그럴 때는 PC를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라 PC 외부적으로 혹시라도 케이블이 맞게끔 장착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모니터가 불량인지, 요거부터 확인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이쪽 부분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비품 스피커를 달았잖아요. 얘를 제가 케이블 타이를 묶지 않게 되면은 얘가 삐뚤하고 서가지고 이제 쿨러 팬과 그 그래픽카드 쿨러 팬과 또 간섭이 생기게 되면은 또 쿨러 팬이 날개가 부러질 수도 있고 다다다다다 이런 소리도 날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배선이라던가 이런 것도 한번 쿨러 팬에 간섭이 없도록 해서 잘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일단은 고객님께서 조립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가 사진을 찍어서 다 번호를 다 매겨드려요. 1번 어디, 2번 어디, 3번 어디. 그래서 어려움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컴퓨터를 한번 전원을 한번 켜 보았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켜지죠.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보통 업체에서 하는 출고 전 직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꾸민걸 PC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출고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2부가 시작되게 됩니다. 사실 조립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저도 21년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일반 분들보다 조금 더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조금의 차이가 더 좋은 완성도가 높은 PC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조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고 전 테스트를 이제 혹독하게 진행하게 되는데, 문제가 생기더라도 출고 전에 제가 보는 쪽에서 생겨야 제가 빠릿빠릿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쪽 부분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일단 부팅이 잘 됐고요. 뭐 이제 이 재원에 맞게끔 이제 잘 인식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하고 있고, 메모리도 지금 한 방에 3200 클럭 잘 잡아져 있고요. 따로 제가 뭐 손 들여서 요거를 이렇게 만지고 하는 게 잘 없고, 그냥 한 방에 그냥 딱 누구나 쉽게 딱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구성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염두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구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바이오스 버전을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5년 9월 2일 날 올라온 바이오스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메인보드 바이오스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2025년 9월 18일 날 올라온 버전입니다. 9월 2일과 9월 18일 텀이 짧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꼭 이걸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를 수정,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메인보드 제조사에서는 현재 PC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되면 굳이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괜히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PC를 켜도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뭐 화면이 먹먹하고 그 다음에 켜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벽돌 증상, 브리스 상태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PC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하지 말고 그냥 긁어서 붓으로 만들지 마세요 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필요한 시점이라면 나는 정말 자신이 없다 그러면 주변의 지인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주변 PC 수리점에 가시게 되면 한 보통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면 안전하게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시나 타 업체에 PC 제작을 의뢰를 하실 예정이거나 아니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러면 지금 빨리 전화 걸으셔가지고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마치고요. 또 거기서 또 끝나느냐? 아니겠죠. 지금은 이제 포마크를 통해서 그래픽 카드와 파워 서플라이에 부하를 줘서 얘가 이제 초도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픽 카드 자체적으로만 부하를 100% 주는 게 아니라 파워에도 그래픽 카드가 한번 얘가 부하가 걸리게 되면은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파워에서도 혹시라도 용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불량이 있게 된다면 찌릿찌릿찌릿 하는 소리가 쥐새끼 오는 듯한 소리가 난다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그래픽 카드의 팬이 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소음 체크라든가 그 GPU에 대한 온도까지, 그리고 테스트가 마치게 되면 이거에 대한 맞는 스코어가 나오는지, 이 재원에 맞는 스코어가 나오는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네벤치를 통해서 이제 CPU에 부하를 주고 있습니다. CPU의 온도가 정말로 안정적으로 나와야 성능 제한이 안 걸리고 오래오래 내구성 좋게 안정성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옆에 사진에 보시게 되면 이제 CPU 쿨러 헤드 부분에 이렇게 온도가 표시가 되고 있어요. 지금 48도가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온도이죠. 그 다음에 이제 OCCT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이라던가 아니면은 제가 이제 더 테스트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한번 더 테스트로 쭉 한번 해주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는 아까는 CPU가 48도였는데 지금 38도. 지금 제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도 제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제가 21년 동안 지켜온 제 습관이고 루틴입니다. 제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제가 또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출고 전에 조금이라도 빨리 받고 싶어 하시는 고객님의 마음을 저는 잘 알지만, 그래도 제가 이 제작한 이 PC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시점을 늦추더라도 다 테스트를 완벽하게 하고 가시니까 출고를 해드리니까 딱 받으시면 진짜 완성도 높은 PC를 이제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쿨러 헤드 부분을 한번 제가 더 사진을 찍어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34도 예쁘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상단에 LED라고 하는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가 이제 3단 구성이 되고 있는데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 번 누르게 되면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RPM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팬이 돌아가는 속도가 좀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나오는 불빛들도 약간 흐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있고 한 번 더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불이 완전히 꺼지게 되죠. 밤에 이제 집중도 높은 이제 뭐 작업을 하시고자 하는데 방에 불을 다 껐는데 PC를 켜놨다. 그러면 아주 휘황찬란하게 번쩍번쩍 할 겁니다. 그런 거가 싫으시다. 그러면은 두 번 누르시게 되면은 불빛이 꺼지게 되고요. 여기서 또 한 번만 누르시게 되면 다시 원상복귀. 이렇게 불빛이 이제 쨍 하고 나오니까 요 LED 버튼 사용법 잊지 마시고 잘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 PC 오프라인 매장 21년 차인 꾸민걸 PC에서 이루어지는 PC 제작과 그 다음에 출고 전 테스트하는 과정들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라이젠 5600과 5050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셨다면 오늘 제가 만들었던 요 PC 요 부품들 테크트리 한번 기억하셨다가 요대로 조립하시게 되면 정말 좋은 빌드가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PC를 구매하신 분을 위한 영상이기도 합니다. 이 고객님께서 이 PC로 하여금 제가 정말로 꾸민걸 PC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를 주시는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오죽하면은 견적서도 보지도 않고 그냥 최종적인 가격만 알려달라 해가지고 바로 이제 결제까지 해주셨는데 제가 그 믿음과 그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또 정성스럽게 조립과 세팅을 하고 또 출고 테스트를 했으니까 고객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업무와 또 일과 게임과 해서 고객님과 정말 고장 없이 오래오래 함께하는 PC가 되었으면 하는 제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해죠. 2월달 이제 명절이죠, 명절. 까치까치 설날. 그래서, 아무튼, 이른 것 같기도 하고, 늦은 것 같기도 하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이제, 구매해주신 고객님 가정에도 늘 행복이 깃들고, 또, 하시는 일 모두 늘 날로 번창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오늘 하루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명절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